그 보험 설계사를 처음 시작할 때 신입분들께서 가장 크게 착각하시는 것들이 몇 가지 있습니다. 그 중에 좀 소득 관련된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데요. 이번 달 통장에 내가 이만큼 급여가 찍혔으니까 나는 이만큼 번 거다, 뭐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시는데, 설계사의 수당 같은 경우에는 일반인 직장, 어떤 일반 직장인 급여와는 조금 다른 부분들이 있어요. 하지만 이제 설계사들의 어떤 수당은 계약이 유지돼야 진짜 내 온전한 소득으로 바뀌고, 만약에 계약이 흔들리거나 뭐 감액이라던가 해지가 발생하게 되면 그 부분에 대한 계약 유지를 원래는 조건으로 해서 수당을 줬던 거를 일부 환수를 해갑니다. 그래서 설계사는 내가 얼만큼을 벌었냐, 특히 신입분들은 얼만큼 벌었냐가 중요하다기보다는요, 과연 이 돈을 내가 정확하게, 이 돈의 속성을 정확하게 알고 일을 하고 있냐, 이런 부분에 대한 점검이 좀 필요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런 것들에 대한 내용을 좀 말씀드리려고 해요. 네, 안녕하세요. 이윤재 부문부장입니다. 일단은 설계사 분들에 대한 어떤 직업 도전이 정말 많아지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되게 매력적인 직업이라고 저는 여전히 생각을 하는데, 내가 한 만큼 또 성과가 발생한 만큼 이 소득을 키울 수 있다는 장점도 있고요. 시간을 내가 주도적으로 활용할 수 있다라는 내용도 굉장히 큰 메리트입니다. 그리고 또 고객의 어떤 인생에서 굉장히 힘들 때 도움이 되는 게 또 보험이에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보람도 많이 느낄 수 있는 일인데, 그만큼 설계사 일에 대해서 매력을 느끼고 도전하시는 분들이 요즘 너무나 많습니다. 그런데 반대로 이 설계사라는 일을 그냥 어떤 준비 없이 무턱대고 시작하다 보면 또 낭패를 볼 수도 있어요. 그래서 어떤 부분들을 좀 생각을 해야 되는지, 설계사를 절대 하지 말라는 내용이 아니라 우리가 어떤 부분을 점검하고 준비하면서 정확하게 알고 시작을 해야 되는지 오늘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우선 첫 번째로, 이 수수료를 월급처럼 생각하면 안 됩니다. 단순히 우리가 벌어들이는, 보험을 세일즈했을 때 벌어들이는 수수료가 일반 직장인의 고정 월급과는 또 다른 부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어떤 상품에 대한 설명을 배우기 이전부터 설계사 일을 시작할 때 내가 급여를 벌여다 드리면 어떤 부분에서 어떻게 환수가 발생하는지, 온전히 내 소득이 되는 시점이 어떻게 되는지를 좀 아셔야 되고, 혹은 교육을 해드릴 필요가 좀 있습니다. 단순히 이 첫 달에 월급이 많이 나왔다고 해서 그런 것들을 다 생활비로 사용하시면 안 된다는 내용이에요. 설계사가 이 계약을 받았을 때 이 계약이 유지가 잘 안 되면 환수가 발생하기 때문인데, 그래서 우리 일을 할 때는 어떻게 보면 소득을 좀 세 가지 구조로 나눠서 살펴봐야 됩니다. 일단은 첫 번째로 당장 쓸 수 있는 돈, 그 다음에 우리가 보통은 이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거나 연말정산을 하잖아요. 그럴 때 어떤 세금으로 내야 되는 돈, 그리고 사업비 명목으로 조금 빼둬야 되는 돈,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로는 이제 소득이 불규칙하거나 아니면 환수를 좀 대비하기 위해서 좀 따로 마련해둬야 되는 돈, 이렇게 구분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이런 구분 없이 설계사가 어떻게 보면 돈을 막 벌어들인 대로 쓰다 보면 거기서 무너지는 겁니다. 단순히 계약을 적게 모집해서 무너진다기보다는요, 내가 이번 달에 크게 벌었다고 크게 쓰고, 다음 달에 적게 벌었다고 적게 쓰고, 이렇게 사람이 유동적으로 움직일 수가 없어요. 한번 지출이 커지다 보면은 또 꾸준하게 커지는 상황들이 생기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대비해서 꼭 소득 구분을 하신 다음에 이거를 목적별, 유형별에 맞게끔 스스로 재무 설계를 좀 해야 됩니다. 두 번째로 말씀드릴 내용은 이것과 좀 이어지는데요. 소득이 꾸준하게 되려면 계약을 단순히 지금 일회성으로 받는 게 아니라 내가 상담을 하거나 보험 영업을 하면서 꾸준하게 또 계약이 나오게끔 시스템을 마련하는 것도 중요해요. 즉, 이제 초반에 우리가 일을 시작할 때 나를 도와주고자 하는 나의 소중한 사람들, 뭐 지인이나 가족분들, 뭐 그로 인한 또 소개, 친인척분들, 이런 분들을 통해서 초반엔 조금 퍼포먼스가 강한 상황들이 생길 수가 있어요. 하지만 그런 계약이 나쁘다는 게 아니라 그 다음을 보지 않고 단순히 당장 계약해주니까 감사합니다 이런 식으로 진행을 해버리게 되면 소득에서도 그게 다음 달에는 굉장히 적게 또 소득이 발생하고, 이런 불투명함이 계속해서 반복되다 보면 거기서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내가 지금 당장 어떤 가족이나 지인이나 친구들을 통해서 계약을 했다는 거에 좋아하기보다는 그 다음에 내가 어떤 부분에서 어떻게 상담을 하고 어떻게 계약을 이끌어내고, 그리고 고객 관리를 또 어떻게 해야 되고, 추가로 가장 또 중요한 시장 중에 하나인 소개 시장은 또 어떻게 이끌어 나갈 건지를 꾸준하게 이제 준비하면서 같이 그 지인이나 가족 같은 분들을 계약할 때 같이 병행해서 해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가 연속적으로 계약을 받고 내 소득도 너무 들쭉날쭉하기보다는 어느 정도 최대한 일관적이게 유지를 할 수가 있어요. 즉, 내가 리스크 대비를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소득이 좀 축적이 되냐, 이런 내용들을 위해서 시장성도 당장의 지금 눈앞의 계약보다는 그 다음도 고려를 해야 된다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네, 다음으로는 이제 좋은 회사도 중요한데요. 그 회사 내에서 또 그 조직의 분위기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즉, 나랑 같이 현장을 일하고 있는 분들의 분위기가 또 어떤지도 봐야 되는 게 정말 중요한데, 신입 설계사분들이 오면 단순히 이제 계약을 하는 것뿐만 아니라 그 계약을 유지시키고, 예를 들면 유지시키는 과정에서 고객 관리를 하면서 보험금 청구라던가, 하다못해 좀 나쁜 경우에 민원이 발생할 수도 있고, 그런 여러 가지 일에 대해서 다 같이 좀 으쌰으쌰 하면서 서로 도움 줄 수 있는 분위기가 있는 것이 중요해요. 저도 몇 번 이제 이직 면담이나 아니면 신입 설계사분들의 도전하는 과정에서 직무 설명을 하다 보면 우리는 교육비를 얼마 주기로 하는 데가 있다. 그래서 여기는 얼마나 주냐? 이런 식의 질문을 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그것도 중요하지만 당연히 이직을 하면서 소득 공백이 생기지 않는 것도 중요하거든요. 하지만 이 눈앞의 소득 공백보다도요. 그 현장에서 그 팀에서 조직에서 어떤 분위기를 이끌어 가면서 내가 정말로 단순히 이 앞의 소득이 아니라 앞으로 꾸준하게 성장을 해가면서 영업이라는 걸로 한계 없이 좀 성과를 만들 수 있는지를 살펴보시는 게 전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내가 일을 할 수 있는 환경, 즉 그냥 단순히 컴퓨터 책상 이런 환경이 아니라요. 이 조직적인 분위기, 내가 도움을 요청했을 때 신입 설계사들이 보통 이제 고립이 많이 되는데 그렇게 고립되지 않고 꾸준하게 일을 할 수 있는 환경인지도 한번은 살펴보시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네, 네 번째로 말씀드릴 내용은 어떻게 보면 계약의 질에 대한 문제인데 계약을 어떻게 받냐 이런 방법론적인 게 아니라요. 어떤 계약을 받냐, 무엇을 받냐 요 내용인데요. 당연히 설계사 입장에서는 아무래도 이런저런 보험 관련된 지식을 축적시키고 교육을 또 받다 보니까 굉장히 좋은 보험들이 나오면 스스로 준비를 하기도 해요. 다만 가족이나 본인 계약에 있어서 본인이 지출할 수 있는 수준을 넘어서는 보험 계약을 하게 되면 그때부터는 당연히 부정적인 악순환이 발생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냐면 계약을 그냥 마냥 하는 게 아니라요. 내가 내 계약을 할 때 당연히 보장성으로 내가 미래 리스크를 대비해서 준비하는 거 너무나 좋은 내용인데 여기에 추가로 수수료만을 본다던가 요 앞에 당장 월급 때문에 계약을 무리하게 넣게 되면 이게 결국에는 꾸준하게 유지를 해야 되는 상품이다 보니까 월급은 한번 받고 그 뒤로 그 높은 지출 수준을 계속해서 또 유지를 해야 돼요. 즉 내가 고정 지출을 하나씩 만드는 게 늘어나게 되는데 이게 단순히 수당이나 소득을 받기 위해서 준비를 하는 거는 굉장히 좀 무리한 계약이라고 저는 판단을 합니다. 그래서 단순히 계약을 받기보다는 무엇을 어떻게 세팅하고 나에게 필요한 건 또 뭔지 이 설계사도 좀 객관적인 판단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즉 이제 무리하지 않고 내가 이 계획을 잘 유지시킬 수 있는지를 따져보지 않으면 지금 당장은 소득을 발생시킬 수는 있겠지만 이게 나중에는 더 큰 화를 불러올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습니다. 제가 현장에서 이렇게 좀 많은 분들을 대하다 보면 잘 하시는 분들은 특히 꼼꼼하시고 좀 현명하게 일을 시작하시는 분들은 질문이 좀 달았던 것 같아요. 아까 말씀드렸던 어떤 교육비 얼마 주나요? 이런 내용보다는 교육비보다도요. 여기서 수수료가 지급되는 기준과 그리고 그거를 환수하는 기준 또 어떻게 되나요? 그리고 고객 관리를 위한 어떤 시스템, 교육 체계는 어떻게 되나요? 내가 단순히 지금 당장 지인이나 어떤 가족 계약뿐만 아니라 그 다음을 볼 수 있는 시장성이나 그런 부분에 대한 교육은 또 어떻게 진행이 되나요? 좀 이런 롱런할 수 있는 내용들을 그런 어떤 조직의 시스템을 한 번씩 따져보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오히려 그런 분들은 또 그런 내용들을 시스템적인 내용들을 잘 알고 오셨기 때문에 이걸 또 비교도 많이 해보셨고 그래서 더 오랜 기간 동안 일하시면서 잘 꾸준하게 성과나 업적을 발생시키는 걸 많이 봤었습니다. 왜냐하면 보험 영업도 보험 상품처럼 똑같이 이 어떤 처음이 중요한 것도 있겠지만요. 그 뒤에 유지하고 내 실적을 꾸준하게 발생시키고 이런 내용들이 더 중요한 일이라서 그래요. 1년 뒤에 그리고 3년 뒤에 5년 뒤에 그리고 10년 뒤에 고객한테 어떤 설계사로 비춰질지 꾸준하게 내가 일을 하고 있는 설계사인지 아니면 지금 당장 반짝 소득을 벌어들이고 또 흐지부지해지는 설계사가 될지 이런 내용들을 미리 한 번씩은 좀 따져봤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드린 내용을 좀 정리하자면 보험 설계사를 시작하실 때 특히 신입분들이 이 영업에 도전하실 때 단순히 소득만 보고 판단하시면 안 된다고 좀 생각을 합니다. 먼저 첫째로는 이제 수수료와 그리고 환수 구조를 이해하셨으면 좋겠고요. 두 번째로는 이 지인 영업이나 가족 소개 이런 어떤 꾸준하게 그 이후에도 나에게 친화적인 고객분들 이후에도 새롭게 창출할 수 있는 시장이 잘 유지되는지 그런 시스템적인 구조를 좀 봐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세 번째로는 이제 신입이 방치되거나 고립되지 않는 시스템이어야 하고 네 번째로는요. 자기 계약을
실적으로 착각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5번째로는 이제 꾸준하게 일할 수 있는 환경이나 이런 내가 속한 조직의 어떤 현장에서 같이 함께하는 동료들까지도 확인을 한번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보험 영업이 결코 쉬운 일은 아닙니다. 하지만 이 제대로 된 교육을 받고 현장에서 어떻게 하면 계약을 이끌어낼 수 있을지, 그리고 그 계약을 어떻게 하면 잘 관리하면서 꾸준하게 오랜 동안 고객에게 도움을 줘가면서 유지시킬 수 있는지를 잘 교육받고 이 영업을 정상적으로 잘 진행을 한다라고 하면은 충분히 그냥 내가 잠깐 하고 그만두는 설계사가 아니라 오랜 기간 동안 일을 할 수 있는 직업이라고 생각을 해요. 중요한 건 막연한 도전이 아니라 이제 준비된 시작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설계사 일에 좀 도전하시는 분들이나 이직을 고려하시는 분들께서는 꼭 참고하셔가지고 좋은 조직과 좋은 현장을 선택하시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